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대구 경북은 섬처럼 고립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섬으로 고립될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을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보수의 성지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여당 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한국당 1색이던 대구 경북 지방의회에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됐습니다. 광역과 기초의회에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6.13 선거의 여파로 홍준표, 유승민 대표가 잇따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정치 입지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집중 진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또 어느 당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느끼는 바도 다를 텐데요. 전국 판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은 마치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7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모두 단 한 번 예외 없이 보수만 뽑았습니다. 조재한 앵커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는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단체장 당선 현황을 보면 대구 경북만 마치 섬처럼 붉게 남았습니다.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보수 당선인은 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 2명뿐입니다.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한국당은 김천 한 곳만을 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당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유권자들의 주문이 줄기차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다. 보수라고 해서 기존의 입장만 계속 고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이번에도 대구 경북 33개 단체장 중 9명을 제외하고는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방의회 변화입니다.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에 민주당이 46명을 내보내 1명을 뺀 45명이 당선됐습니다. 지금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시민 여러분의 저변에서 뜨거운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출신 대통령을 잇따라 배출하며 한국 정치사에 큰 줄기를 이어온 대구 경북 지역이 오랜 일당 독점 구도를 거치며 정치적 섬으로 고립될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을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면서 보수의 텃밭인 구미시장 선거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구 경북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해드립니다. 보수 텃밭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40.7%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후보를 2.1%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우리 시민의 다양한 욕구들을 표현하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출발점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운 의미의 시민혁명이 아닌가. 장세용 당선인의 제1선거구호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기업들이 구미공단에서 떠나면서 실업률이 수년째 전국 최고였습니다. 최근 2명의 구미시장 모두 내리 3연임을 했는데 무려 20년이 넘는 동안 박정희 망령만 좇았다는 반성이 이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유한국당 이제 피로감이 조금 쌓인 게 어떻게 보면 반발심이 좀 일어나서 평균 연령이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점도 민주당에 유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임 구미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예산을 쏟아 보수층을 잡으려는 행보에 반감을 품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가 너무 죽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 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정당 투표인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대구 경북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구미에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구미시 의원 전체 23명 가운데 9명을 배출해 구미의 정치 지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은 구미 한 곳에서만 당선됐습니다만 이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던 대구 경북 의회에서
이 전체 90개 의석 가운데 14석이나 차지했는데요. 일당 독점 구도였던 지방의회가 양당제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광역의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전체 3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진보와 개혁정당 소속 지역구 시의원이 대구시 의회에 입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도의회 선거에서도 60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9개, 바른미래당 1개, 무소속 9개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정말 경쟁을 해서 이 다르구나, 뭔가 하는 것이 달라서 잘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드리면은 민주당 후보들의 대거 지역의회 입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여야 의원이 골고루 분포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많이 입성을 하게 됨으로써 정책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같은 당 소속이어서 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해온 지방의회가 이번 선거로 원래 의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방선거의 여파로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정치 입지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개혁 보수를 위해 힘썼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SNS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오늘 오후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지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당 대구 북구갑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이미 탈당했고 나머지 지역 의원들도 지방선거 책임 공천을 강조해온 상황이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지방의회 선거 결과에 어떤 책임을 질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시 기초의회 라선거구 이재갑 당선인이 전국 최다인 8선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재갑 당선인은 지난 1991년 안동 군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지금까지 27년 동안 7선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번에 당선되면서 전국 최다선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엄태양 봉화군수 당선인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 두 번째로 4선 기초단체장에 선출됐습니다. 엄태양 당선인의 4선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윤주 경기 군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며 전남 담양군의 최영식 당선인과 같은 기록입니다. 엄 당선인은 초대와 2대 민선 군수를 역임한 뒤 4회 재선거에서 다시 당선됐고 민선 5회 선거에서는 현 군수에게 패했지만 8년 만에 다시 군수에 선출됐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매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파장도 작지가 않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목해 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우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요,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이렇게 마치 섬처럼 이렇게 고립됐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그런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주목할 만한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엄밀하게는 대구 경북이 고립되었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한국당이 고립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본질일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한국당이 고립되는 현상은 비단 이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이전의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꾸준히 확인이 되어 왔고, 또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네네. 일관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거둔 성과를 민주당의 또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당 차원의 노력이 강구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성과를 또다시 누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흔히 대구 경북 지역을 뭐 보수의 성지다, 또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성과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보수 지지세가 굉장히 약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네. 어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찾자면 어떻게 네.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보수 지지세가 약화되고 있는 게 유권자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당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유권자 차원에서는 기존보다 보수 성향 집단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네. 이제 보수 집단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당은 계속해서 혁신에 실패를 해왔고요. 네. 이번에 선거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것은 바로 한국당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걸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당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근데 또 과연 한국당이 혁신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한국당 외에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이 성공한 결과다. 그래서 지금 대조적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그 후보들이 대표가 오는 것조차 상당히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서라도 파란 잠바를 입고 대통령 사진을 앞세웠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왔고요. 이런 면에서 그 한국당에게 주는 반면교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론조사에도 본다면은 이 연령에 따라서 지지하는 성향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점들을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흔히 이야기할 때 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고 연령층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 사실 이러한 현상도 상당히 희석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강하게 있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러한 현상이 이제 소멸되는 이런 흐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는 야당 후보자가 이제 2명이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보여주는 게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되는 대이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그 세대 효과를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나 지지의 문제로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택이나 복지 문제를 가지고 세대 간의 충돌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 아마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소위 그 인구의 정치학 시대가 앞으로 개막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선거에서 최소 표차로 당락이 갈린 곳은 봉화군의원 가선거구로 무소속 조병두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희무 후보를 단 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영주시의원 바선거구는 무소속 전영탁 후보가 역시 한국당 김주영 후보를 8표 차로 이겼고, 안동 아선거구에서도 무소속 김상진 후보가 한국당 김동학 후보를 39표 차로 누르고 당선을 결정지었습니다. 2명을 뽑는 두 지역구는 한국당 후보가 전원 탈락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 비례 경북도의원 6명 등 당선인 8명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선관위도 오늘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 측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비례 대구시의원 3명 등 5명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당선인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낮 서구 평리동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수사관을 보내 유연탄 채굴과 관련된 계약서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단의 전 회계팀장 A씨가 공단 주변 땅에 묻혀있던 유연탄 16,900톤을 채굴하면서 전 이사장 B씨가 채굴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차액을 가로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 B씨는 채굴 비용이 적절하게 책정됐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2명이 숨진 대구 동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직전 아들 55살 A씨가 술에 취해 어머니 89살 B씨와 다퉜고 집안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폭발음이 들렸던 점 등을 미뤄 방화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이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안동시 당북동에서 3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으로 역주행하다 도로를 벗어나 저지대 주택 지붕 위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주택 지붕이 파손되고 화재로 차량 일부가 전소됐는데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본선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 맞춰 대구의 거리 응원전은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립니다. 러시아 월드컵 우리 대표팀 첫 경기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저녁 9시에 펼쳐짐에 따라 대구시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를 개장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날 경기 종료 뒤 도시철도 증편을 통해 관람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폭죽과 같은 위험 물풀과 고알코올 주류 반입자재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어지는 경기인 23일 자정 멕시코전과 27일 밤 11시 독일전이 심야 시간인 점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좀 더 편한 장소가 어디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